1845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고대의 성배 하나가 문헌에 언급됩니다. 유물의 이름은 리크루구스 컵. 컵은 고대 로마에서 조각된 것이라고만 전해질 뿐 이상의 정보는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최초로 기록한 이 역시 미스터 디부아가 소유하던 유물 중에 그것이 있었다라고만 적어 놓았을 뿐 추가적인 이야기는 서술해 놓지 않았죠. 유물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미스터 디부아는 역사적으로 그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라 컵의 정보를 역추적하기에도 어려웠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컵의 외관에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트라케의 왕이었던 리크루구스가 포도주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에게 대적한 죄로 덩굴에 몸을 결박당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었죠. 이후 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존재가 알려진 리크루구스 컵은 독일의 부유한 가문 로스차일드의 라이오넬 드 로스차일드가 인수하게 됩니다. 대략 20여 년간 유물을 소유하던 그는 1862년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유물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리크루구스 컵은 그 이후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어 버립니다. 유물의 존재는 이미 꽤 알려진 뒤였기에 간혹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긴 했지만 그 내용은 하나같이 기이하였죠. 그것은 낮에 보는 것과 밤에 보는 것이 서로 다른 이상한 유물이다. 피의 저주를 받은 성배이기에 감히 넘보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듯 리크루구스 컵에는 유물의 역사보다는 괴이한 소문이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19세기 독일의 미술사 학자였던 구스타프 프리드리히 바게는 리크루구스 컵에 대하여 야만적이고 타락한 유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죠. 이것은 리크루구스 컵이 가진 신비로운 미스터리와 연관지을 수 있는데요. 녹색의 옥빈 유리로 제작된 이 컵은 밝은 빛을 비출 시 그 내부가 핏빛으로 붉게 물들며 반짝이는 마법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색이 변하는 유리를 이색성 유리라고 부르는데 해당 기술은 20세기 중반에서야 개발된 것이었죠. 이에 학자들은 1700년 전에 고대 로마에서 대체 무슨 기술로 이것을 구현한 것인지 연구해보려 했으나 불분명한 제조법, 전만 기록 등으로 인해 비밀을 밝혀내는 데 실패합니다. 이후 괴이한 소문만 돌던 리크루구스 컵은 1950년대 들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시 재조명받기 시작하였는데요. 1958년 제3대 로스차일드 남작이었던 빅터 로스차일드가 2만 파운드라는 가격에 대형 박물관에 판매하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물관에 소속된 학자들은 투과 전자현미경을 통해 리크루구스 컵을 관찰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것이 발견됩니다. 컵에 유리와 금속 말고 다른 성분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미세한 금 입자가 유리 속에 흩뿌려져 있어 빛의 유무에 따라 색을 달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그 정밀함의 수준이 나노 단위였다는 것입니다. 분석된 금입자의 직경은 50나노미터였는데 이것은 소금 한 알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이것을 컵에 고루 분포하고 빛이 닿을 시 어떠한 색으로 비춰질 것도 염두에 두어 작업했다는 것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아도 어려운 고도의 기술력이었죠. 이것은 1700년 전 고대 로마에 나노 단위의 작업이 가능한 첨단 기술자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기지 않은 연구 결과에 학자들은 다소 회의적인 가설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컵을 만든 유리공장 근처에 금세공 상점이 있었다면 유리에 숨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미세한 금알갱이들이 컵 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리크루구스 컵은 우연에 의한 탄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연적 가설에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르고 일정한 분포도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입자, 신화 속 리크루구스 왕의 비극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핏빛 광채까지 학자들의 의견은 우연으로 인한 탄생, 의도적인 결과물 두 개로 갈렸고 팽배하게 맞섰는데요. 의도하였다는 의견 중에는 이것이 독극물 탐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컵 안에 담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 그 빛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었지만 오래된 고대 유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그 안에는 차마 물 한 방울조차 담지 못했죠. 이에 학자들은 이것과 비슷한 컵을 직접 만들어 실험해 보기로 합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판에 우표 크기로 일정하게 홈 장식을 새겨 넣은 뒤 그 위에 수십억 개의 금은 나노 입자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홈 위에 물, 기름, 설탕과 소금 용액 등을 붓자 물은 연한 녹색에서 빨간색 등 구별하기 쉬운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하였죠. 이것은 당시 사용하던 첨단 센서보다도 무려 100배나 더 민감한 수치였습니다. 나노 입자가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추가된 것이며 그 이유가 독극물을 걸러내기 위함이라는 가설을 입증해낸 것인데요.
연구원 중 한 명이었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고고학자 이안 브리스토는 리크루구스 컵을 만든 이는 자신이 무엇을 만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위협이다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거듭된 조사에도 그들이 대체 어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것을 구현해냈고 무슨 특수한 장비를 사용한 것인지는 끝내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대적 간극이 무려 1700년이나 발생한 것이죠. 신비론자들은 이러한 유물이 바로 잃어버린 기술, 로스트 테크놀로지의 일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로스트 테크놀로지는 적게는 수백 년, 많게는 수천 년의 기술력을 넘나드는데 그 중간 과정이나 이후의 기록 등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대 로마의 우월한 기술력은 당시 아시아권의 문헌 기록에도 등장할 정도로 그 위용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를 포함한 전 세계 어떠한 고문헌에서도 이러한 나노 기술에 대한 비밀이나 비법은 따로 적혀 있지 않죠.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는 유독 고차원적인 기술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연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했을까요? 로마인들은 나노 입자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1700년 앞선 고대의 아름다움이자 미스터리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